지금 멘탈이 무너지고 있다면 오히려 정상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멘탈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관계에서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는 순간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그리고 검색창을 엽니다. 멘탈 강해지는 법, 흔들리지 않는 법, 감정 조절 방법. 수백만 개의 결과가 쏟아지지만 막상 읽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감사일기를 써라. 명상을 해라.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표면만 다독이고 있습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한 사람을 잘못된 방식으로 정해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을 억압적 대처라고 부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붕괴를 만들어냅니다.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버티는 사람일수록 먼저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이 착각을 미덕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울지 마라. 약한 소리 하지 마라. 참아야 한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숨기는 것을 강함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격합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사람일수록 더 크게 무너집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안에서는 더 빠르게 부서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산은 조용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강한 멘탈은 회복 속도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뒤 일어나는 속도가 멘탈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털고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끌려다닙니다. 그 차이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내면의 구조가 다릅니다. 회복이 빠른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되 그것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과 함께 움직이는 능력. 그것이 회복 탄력성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 번째는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귀인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멘탈이 약한 사람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이 일은 나 때문이다. 이 일은 항상 이럴 것이다. 이 일은 내 삶 전체를 망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인간은 가장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셀리그만은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해석을 하다 보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학습합니다. 내가 원래 약한 사람이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스스로 결론 내립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다르게 있습니다. 이번 일은 이번 일이다. 상황이 나빴다. 지나간다.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습니다. 고통의 크기는 사건이 정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정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올라오는 생각을 잠시 멈추고 이것이 정말 내 탓인가? 이것이 정말 영원한가? 이것이 정말 내 삶 전체를 규정하는가? 하나씩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내면의 구조를 조금씩 바꿉니다. 생각은 당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바꾸는 건 결국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불편함과 함께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멘탈을 훈련하겠다며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불편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것에 적응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것을 탈감작이라고 부릅니다. 두려운 것에 조금씩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두려움의 강도는 낮아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야 근육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근섬유가 찢어지는 과정이 성장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피해 가벼운 것만 들면 근육은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멘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멘탈은 편안한 환경에서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할수록 더 약해집니다. 지금 당신이 피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입니다. 실수 하나에 몇 날 며칠 자책합니다.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 퍼붓습니다. 이 목소리가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비판은 동기를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회복을 느리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더 빠르게 실수해서 배우고 더 오래 도전합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운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래 버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한 멘탈은 의외로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삶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멘탈이 소진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 예상치 못한 사건, 지나간 과거. 이것들을 붙잡으려 할수록 내면의 에너지는 빠르게 고갈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주인에게 다리가 부러지도록 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은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지 못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이 강함의 시작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기 싫었던 전화 한 통을 합니다. 어색했던 사람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미뤄두었던 일을 단 10분만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불편함을 선택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